안녕하세요. 비정형 건축 설계 과정에서 사회적 상호작용을 가능한 가정 사용자 몰입형 가상현실의 유용성 평가에 관한 연구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도대학교 건축학과의 이은기라고 합니다. 배경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가상현실 기술 발달로 인해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은 속도로 발전하고 있고 또 일반인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보급되는 상황입니다. 역시 건축 분야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을 활용하면 일반인에게도 어떤 친근한 방법으로 건축물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건축에서도 이제 많이 보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건축 설계 분야에서 시공이나 어떤 환경이나 방제 보다 그쪽이 많이 지금 이제 많이 이렇게 먼저 도입했는데 설계 분야는 아무래도 그 이런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 이런 것이 조금 늦게 도입된 이유가 뭐냐면 설계 분야는 건축 설계 도구와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된 어떤 기술이 조금 많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이런 뭐 화재나 뭐 교통이나 이런 분야보다는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이 좀 늦게 도입되는 상황입니다. 어, 하지만은 최근에는 조금 더 훨씬 더 많이 이렇게 많이 개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도 어떤 뭐 퀘스트 2 같은 것을 이용해서 내가 설계한 데이터를 쉽게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그 몰입형 가상현실에 들어가서 볼 수 있고 가셔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가들도 이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을 사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은 가상현실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그냥 보고 느끼는 것 정도뿐이고 예를 들어서 이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 또 다른 한편으로 또 메타버스라는 기능은 훨씬 더 많은 사회적인 어떤 공간적인 체험할 수 있는데 건축에서 지금 사용하는 어떤 기술들은 되게 단편적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어떤 세컨 라이프나 제페토나 또 네어닷컴 이런 것들 뭐 꽤 되는 것들도 있지만 보시면은 몰입형 가상현실이 공간 자체를 그냥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많은 인터랙션도 가능하게 하고 또 어떤 그걸 인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도 체험할 수 있어서 오히려 건축 쪽에서는 단순히 이렇게 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 상호작용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유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을 것 같이 예상되는데 단순히 그런 거에 그치고 있다는 게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건축 디자인 과정에 활용 가능한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을 개발하고 이 유용성 평가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이 많이 발달했는데 건축 설계 분야 특히 그것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 연구가 일단 하나 진행되어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효과적이냐 아니냐를 좀 더 한번 평가해 보려는 그런 시도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은 일단 단순히 그냥 공간을 이렇게 보는 정도로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훨씬 그 안에 가능성이 있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적 상황이 동반 가능한 시험 기술을 제공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안을 설계하고 그 설계한 건축안을 이렇게 설계한다면 설계한 다음에 그것을 게임 환경, 몰입형 가상현실 환경으로 넘겨가고 자동으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다른 캐릭터, 아니 다른 아바타와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체험과 함께 사회적 체험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고요. 그 다음에 시험 대상을 조금 좀 한정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정형 건축 공간에서 우리가 너무 익숙하지 않은 공간, 그러니까는 뻔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이나 이런 데는 좀 익숙한 공간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좀 익숙하지 않은 공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공간적 체험과 사회적 체험을 동시에 느끼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좀 볼 의도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기술 개발 자체를 여기서 이제 소개하신다기보다 이 논문에서 소개한다기보다는 그래서 그것을 정말 일반인들이 그러니까 학생을 대상이죠 건축가들이 그 사용했을 때 건축 설계 과정에서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에 대해서 알기 위한 거이기 때문에 실험 이후에 이제 설문을 진행했습니다. 설문은 아무래도 이제 일단 그 디테일한 내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서술식 설문을 주로 이용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문 내용은 어떤 결국 가장 건축에서 가장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생각했을 때 좀 창의성이죠. 창의성. 그래서 창의적 문제 발견이라는 것을 대상으로 해서 본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 설문이 만들어졌고 설문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창의적 문제 발견을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 결국 창의성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전 논문이나 다른 여러 가지 관련된 사료를 통해서 많이 이제 활용했던 방법인데 결국은 창의성을 그 새로운 것과 적합한 거의 어떤 곱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새롭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건 창의적이지 않고 굉장히 적절하지만 새롭지 않은 건 창의적이지 않다. 그래서 두 개가 적절히 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적정히 믹스되거나 또 연합해서 나타나는 어떤 성향들 그걸 창의성으로 나타냈고요. 그래서 여기서 또 두 가지를 다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것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뭔가 적절한 설계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가 뿐만 아니라 이게 어떤 전반적으로 그러면 뭐 딱 정의할 수 없지만 전반적으로 건축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뭐 이렇게 한번 나눠서 설문을 한번 진행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은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번 실험을 통해서 이번 실험의 대상이 된 기술인데요. 보시면 지금 여기에 보면 라이노라는 어떤 툴입니다. 라이노 툴은 뭐냐면 비정형 그 건축 공간을 생성하는 되게 이제 커머셜한 툴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요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그리면 그 다음에 그래스허퍼라는 어떤 이또 그 툴인데 요거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 같은 거를 적용할 수 있는 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개발한 저희가 악토비즈라는 그죠? 악토비즈라는 우리가 툴을 사용했고 이 악토비즈를 이렇게 이게 블럭인데 펑션 블럭인데 이걸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악토비즈 VLI라는 걸 연동시켰습니다. 이름 네이밍이 이제 일관성이 없긴 한데 그래서 악토비즈 VLI 연동돼 가지고 이제 여기서 키게 되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몰입형 가상현실 현장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불이 연동되었을 때 학생들이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써가지고 지금 이런 화면들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에 이렇게 보면 지금 요거 이제 실험할 때는 요거보다 좀 다른 형태로 되어 있긴 했지만 NPC라고 그러죠. 논 플레잉 캐릭터와 함께 이 자기 아바타를 통해서 들어간 학생들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은 다른 캐릭터와 다른 친구들과 같이 한번 어떤 이 설계된 공간에 들어가서 경험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한 어떤 동작들을 많이 취하지 않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제스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취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실험의 대상이 된 기술이었고요. 이 기술을 이제 학생들이 이제 활용하는 거죠. 결국은 이 시스템은 이렇게 동작됩니다. 결국은 버추얼리티 서버가 그러니까 결국 클라이언트 쪽은 퀘스트 2가 되겠죠. 퀘스트 2가 가상현실 기기가 되겠고요. 유니티라는 굉장히 유명한 유니티라는 어떤 그 게임 엔진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처리하고 그런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퀘스트 2에 유니티 스크립트를 일단 어떻게 볼까 이렇게 안착시키고 소통하면서 이벤트를 주고받고요. 결국은 서버 사이드에서 서버를 이제 만들어서 라이노 3D 모델하고 어떤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캐릭터 모델 같은 것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유니티 소켓에서 연동해 쓴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의 가상현실 계열 시스템이고요. 이 3D 모델러는 결국 아까 라이노에서 여기서 제작된 거고, 결국은 시동은 결국은 이 드레스오프 약토비즈라는 여기 평소를 통해서 이런 시동이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지 않지만 지금 요거 이제 여기 의미가 있는 건 결국은 서버 사이드에 이제 팔이 있고, 여기서 이제 지금은 이제 자동으로 이제 뭐 많이 넘어가진 않지만 여기는 동작했을 때 동시에 이 데이터가 서버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게 클라이언트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되는 동작성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보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 보면 본인이 했던 작품이 있고 또 캐릭터 들어가기도 하고 조작하면서 이제 경험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화면인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이 화면의 안쪽에 보면 이런 어떤 3차원 환경이 학생들이 이제 조작업을 해가지고 디자인한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마치 우리의 DDP 같은 형태겠죠.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그 머리에 꼬리표 같은 거 단 두 친구가 서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 지금 서로 만난 거예요. 만난 거고 다른 지금 NPC 캐릭터들하고 같이 하는 것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능한 어떤 인공환경 시뮬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했을 때 어떤 유용성이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평가해 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 그러니까는 돌려보면은 설계 과정에서 전반적인 차이, 결과물 수준의 향상에 어떻게 도움이 됐냐, 비정의 공간 기계에 도움이 됐냐, 결과물 유용 선임성에 대해 혁신이 있냐, 새로운 형태 디자인에 도움이 됐냐, 다양한 기능 설계에 도움이 됐냐, 안정과 편의에 도움이 됐냐, 적절한 비정한 공간에 도움이 됐냐, 디자인 오류 분석에 도움이 됐냐, 또 그다음에 장점, 단점 후리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질문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량적인 수치를 판단하기는 이 지금 설문이나 이 뭐 하긴 좀 그랬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쭉 설문을 좀 조사해 보고 거기서 한번 그 대답의 어떤 그 카테고리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을 강화하고 현실감 있는 체험, 구체적인 가시와 차이 문제 발견할 수 있는 도움, 사고를 확정시킬 수 있고 재미 흥미 유발할 수 있는 쪽에 대답이 대다수 많이 있어가지고 이걸 카테고리를 한번 빈도를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설계 과정의 전반적인 차이에서는 공간감, 현실감 이런 거 나왔고요. 결과물 수준의 전반적 도움은 차이 문제 발견을 통해서 뭔가 얻은 게 있었다. 비정한 공간 기획의 과정의 용이성에 도움이 되는 것은 뭐냐면 현실감 있는 가시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에 도움이 됐다는 건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었다. 뭐 이런 도움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디자인 오류 발견의 도움은 구체적인 가시화 때문에 가능했고, 다중 사용자 몰입형 가상화의 장점은 공간감이 있다는 것, 사고를 확장시켰다는 것. 이거 보시면 자 요런 걸 통해서 지금 이 질문에 대해서 약간 비중이 있는 대답이 있는 게 약간 차이가 조금 보이시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요걸 한번 저희가 조금 한번 이렇게 분리를 시켜봤어요. 전반적인 설계의 도움, 새로운 것을 발견, 적정 설계 지원에 해당되는 질문을 섞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도움해놓고 한번 해보니까 약간의 차이를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질문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분석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한번 다음 장에 보시면 첫 번째 디스커션에서 정말 이제 저희가 아까 처음에 창의적 문제 해결을 한 두 가지, 새로운 것과 적절한 것, 그리고 그와 다른 어떤 설계 과정의 전반적인 것들 이렇게 나눴는데, 그 어떤 분류된 걸로 한번 디스커션 해본다면 새로운 것의 발견 측면에서 이 질문을 또 보면 다중사용자 몰입형 가상현실 기술은 현실감 있는 체험, 구체적인 가시와 사고 확정 측면에서 도움이 된다는 다수 의견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게 어떤 거냐면 새로운 형태 디자인에 도움이 된다는 질문에 사고의 확장에 도움이 됐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 나온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몰입형 가상
다중 사용자가 있는 다중 사용자가 있고 몰입감이 있는 가상현실의 어떤 그 공간에 들어간다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사고가 확장되어서 내가 디자인할 수 있다. 설계자의 생각 범위를 넓게 해서 새로운 것을 발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니터로 보는 거에 비해서 이것이 사고를 확장시켰다는 거면 결국은 더 새로운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이건 건축 디자인 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도구라고 할 수 있고요. 결국 이걸 왜 그랬냐 질문을 살펴보면 다른 사용자의 행동이 사고 확장에 도움이 된다는 다 할 수 있습니다. 의미 있는 좀 대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계를 지원하는 거, 그러니까 창의성의 적합성에 대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결국은 구체적인 가시화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무래도 화면에서 보는 거는 이미지를 보기 때문에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기 어려운데 가까이 들어가서 더 근처에서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다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 발견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사용자의 모습은 안정과 편의에 대한 확신을 되게 중요했습니다. 결국은 적절하다는 것은 사용자에게 적절하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자세히 볼 수 있고 다각도로 볼 수 있으니까 문제를 발견할 수 있고 다른 사용자가 행동을 보고 이게 안전한가 아니면 안전하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인간 행동 결부된 디자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캐릭터의 행동이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고 결국은 구체적인 과시하는 설계자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디자인 부분을 찾는 데 도움이 됐다고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설계의 도움에 대해서는 공간감의 하실과 현실감인 체험, 차이 문제 발견에서 많이 있었고요. 여기서 이 질문에 대한 이와 관련된 질문에 있던 어떤 다른 사용자보다는 몰입형 가상현실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에 더 이렇게 뭐랄까 더 도움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결국은 몰입형 가상현실을 주는 공간감, 현실감 이런 것들이 설계에 전반적으로 도움이 됐다라고 하고 다중 사용자가 이 전반적인 설계에 어떤 그런 적용해 주는 거는 좀 없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중 사용자 몰입형 가상현실 기기 및 기술은 새로운 것을 발견한 체험 측면에서 다른 캐릭터와 3차원 가상현실을 통하여 사고 확장되는 도움을 제공한다는 것에 이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요. 적정 설계를 지원하는 측면에서는 몰입형 가상현실이 제공하는 구체적인 가시화가 도움이 되고 인간의 행동과 유관한 문제 발견에는 다른 캐릭터의 존재가 도움을 제공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중 사용자 몰입형 가상현실 기기 및 기술은 비정형 건축 디자인 특성에 기인하여 보다 공간감 있는 현실감 있는 재현에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좀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의 발견의 측면에서는 사고 확정을 지원할 수 있고, 그죠? 다중 사용자, 그러니까 사회성이 있는 몰입형 가상현실 기기는 적정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용자의 행동이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본 연구는 통계적인 수치가 없기 때문에 유의미하게 하다고 조금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있었고 이런 것도 대상 학생에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좀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기술 개발 및 여러 가지 설문 보완 및 대상 보완을 해가지고 추가적 연구가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